자, 오늘은 2017학년도 6월달에 치러진 가형 30번 문제에 대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제목을 주기함수인 듯 아닌 함수라고 잡아봤어요.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문제로 2019년도 6월 가형 30번 문제도 있으니까 요번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반드시 요 문제 찾아서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주기함수에 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모든 x에 대해서 fx 플러스 1은 fx와 항상 같다 라는 이런 항등식이 주어지게 되면 학생들은 대부분 알죠. 아이고, 이 녀석이 뭐다? 주기가 1인 함수구나, 주기 1인 주기함수구나. 자,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그 의미가 x축에 대해서 특정한 a라는 점에서 함수값이 fa라고 주어지면, 그죠? 거기에다가 1더한 함수는, 여기다 a를 넣어보면은 식이 a에다가 1더한 함수값은 a의 함수값과 동일하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여기서 1만큼 차이 난, 오케이, 1만큼 차이 난 함수값은 동일하게 이렇게 찍히게 되죠. 그 다음에 또 1만큼 증가한 a 플러스 2에서의 함수값 또한 a 플러스 1의 함수값과 동일하게, 자, 이렇게 찍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요 정보만 가지고는 점만 찍히잖아. 그죠? 요 점만, 특정한 문제에서 주어진 요 점의 함수값을 줬다면 점만 찍히게 되니까 함수 전체를 알려면 문제에서 요 한 주기의 함수를 이렇게 줄 수밖에 없다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한 주기의 함수를, 한 주기 구간이죠. 그죠? 한 주기 구간의 함수를 문제에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제시하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전 구간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모든 x에 대한 함수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함수값을 구할 수 있다. 당연한 게, 자, 여기 구간 안에 임의의 x가 당연하게 요렇게 그대로 1만큼 후에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요 점도 1만큼 후에 요렇게 떨어질 거니까 함수를 전부 다 반복해서 동일 구간만큼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구간의 함수를 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 주기의 함수는 무조건 문제에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 놓고 여기에서 많이 질문하는 게 뭐죠? 여기에서 주로 수능에서 물어보는 게 어떤 구간에서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주는 거죠. 구간 내에서. 그죠? 문제에서 제시한 구간 내에서 미분 가능한데, 이 전체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문제를 많이 내죠. 그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부분을 관찰하죠? 이 한 구간 내에서는 미분 가능하다는 게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구간 내에서는 당연하게 요 연결된 부분을 관찰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저 연결된 부분, 예를 들면 a 플러스 1에서, 그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뭐하다면, 같다면, 그러면은 이 함수는 전체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요런 문제들은 많이 다뤄봤을 거예요. 됐습니다. 자, 요게 주기함수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요 2017년 6월달 가형 30번 문제하고 2019년 문제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자, 어떻게 함수식을 줬냐면, 자, 모든 x에 대해서 fx 플러스 1은 fx에다가 x제곱을 더한 함수다. 자, 이렇게 식을 제시합니다. 뒤에 뭐가 이렇게 붙는 거야. 이렇게 붙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예를 있지. 자, 수열에서 비슷한 케이스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수열에서. 자, 예를 들면, 자, 이 점화식 한번 보세요. a의 n 플러스 1은 an에다가 n제곱 더했다. 자, 요런 수열을 다뤄봤어야 정상입니다. 자, 요 수열을 이름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면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개차 수열이라고
분명히 수열 때 다뤄봤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럼 개차 수열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했단 말이야. 수열을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특정한 m에서의 수열의 값만 하나만 알면, am만 알면 수열은 무조건 일식 증가하니까 m 플러스 1에서는 그지? 요 am의 수열의 값에다가 요 m을 제곱한 거지, 그지? 여기 n자리 m 넣으면은 m 플러스 1은 am에다가 m 제곱되니까 요 m 제곱값이 더해진 이 값을 이렇게 찍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m 플러스 2에서는 요 값에다가 그 전에 요 값, 그지? 쟤를 더한다고. 여기서 뭐가 더해지냐면 그 전 거 m 플러스 1의 제곱이 더해진 게 요렇게 수열값으로 찍히게 된다고. 맞습니다. 자, 근데 수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얘가 일식 증가하는 그런 수열이니까 얘는 전혀 그냥 수열 값을 다 찍을 수가 있어. 맞죠? 그럼 유사하게 생각해 보면 얘도 그렇다는 얘기라고. 얘도 x축이고 특정한 a에서의 내가 함수값 하나가 fa라면 그지? 거기에서 1 증가한 a 플러스 1이라는 점에서의 함수값은 이렇게 정의된다라고 써져 있잖아. fa에다가 a 제곱을 더하라. 그러니까 요 fa 값을 가지고 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뭘 더한다고? 이 a의 제곱을 더한 게 이렇게 더해지는 거죠. 그죠? a 제곱. 그게 이렇게 동일하게 찍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 수열하고 동일하게 그 다음에 a 플러스 2 값은 요거를 가지고 온 다음에 a 플러스 1 제곱한 값 이렇게 찍히게 된단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특정한 함수값 하나만 가지고는 점으로 찍히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뭐가 필요하다고? 여기에 말하는 1 인터벌 주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지? 주기는 아니지만 주기 비스무리한 그지? 저기에서의 함수가 반드시 제시가 되어야 돼요. 함수가 제시가 된다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 있는 임의의 점 x에 대해서 마찬가지 논리로 얘가 이렇게 되고 그거에 x제곱이 더해지겠지, 그치? fx에서 x제곱이 더해져 가지고 이렇게 함수를 다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요것만 한 주기 비스무리한 저기에서 함수만 정의되어진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x에서의 함수 y는 fx를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됩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일한 질문. 얘가 주어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전체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마찬가지로 또 질문을 하게 될 거야. 그럼 당연하게 우리는 또 요 연결된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같다면 모든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요. 자,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됩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a 플러스 1에서 이게 미분 가능하려면 그지? 요 분명히 fx 함수식이 있어야지 요거 미분한 다음에 x 대신에 a 플러스 1 대입하고 그 다음에 요 오른쪽 식을 미분한 다음에 x 대신에 이렇게 대입한 다음에 갖다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얘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자, 이런 모든 x에 대해서 fx 플러스 1은 fx에서 x제곱을 더한 저 식에서 우리가 구간별 함수를 어떻게 쓸까? 자, 이렇게 포인트가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a에서 a 플러스 1까지는 문제에서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y는 fx라고 식을 제시를 해. 그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a 플러스 2 구간하고 1만큼 덜 간 a 마이너스 1 구간에서 저 구간별 함수를 어떻게 쓸까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라고.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fx라는 함수는 분명히 구간별 함수인데, 자, 요 구간에서는 y는 fx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x가 a보다 같거나 크고 a 플러스 1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함수식을 쓰게 된다고. 자, 그러면 자, 요 부분에서는 함수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여기에서의 함수값, f의 함수값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함수값은 얘가 주인공이지, 그치? 자, 여기 임의의 x에서 1만큼 더해진, 자, 조관점에서 내가 식을 쓰는 거라고, 얘관점에서. 그럼 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점은 함수값이 어떻게 찍히냐면은 지금 여기에 x 플러스 1 얘관점에서 보면은 자기보다 한 칸 적은 거에 함수값을 가지고 온 다음에 거기에서의 x의 제곱을 더해서 얘가 찍히는 거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 식이 얘기하는 그거죠. 요거의 함수값은 지금 나타내는 x보다 한 칸 적은 쪽의 함수값에다가 거기에 정의역의 제곱을 더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주인공으로 써야 된다고 지금. 이 시점이 기준 시점이 되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함수값을 써야 되니까 x 플러스 1을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그지? f에서 t의 함수값은 x 대신에 t-1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한 칸 전의 거에다가 그 한 칸 전에 정의역을 제곱한 값을 더해달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이렇게 식이 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얘가 주인공인 x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라고. 이거 되겠니? 자, 그러니까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은 fx-1에다가 x-1의 제곱이 써지는 겁니다. 어떤 구간에서? 정의역 x가 요 구간에서지, 그지? 요 구간에서 a 플러스 1보다 크고 x가 a 플러스 2보다 작은 요 구간에서는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밑으로 와야겠네.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 얘를 그냥 x라고 보면 되는 거지. 얘를 메인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x 대신 x-1 넣으면 되니까 fx-1에서 x-1의 제곱 이렇게 바로 써버리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은 요 구간을 한번 써보세요. 요 구간은 얘하고 1 차이 나는 얘하고 상대적인 1 차이 나는 두 함수값 중에서 누가 메인입니까? 이쪽을 가지고 내가 이거보다 작은 쪽을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작은 쪽 얘가 주인공이라고. 그럼 얘 관점에서 식을 다시 쓰면은 이 식이 어떻게 됩니까? fx는 f x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x가 a-1보다 크고 a인 요 구간에서 함수값은 얘 기준 관점에서 쓰는 거니까 이렇게 써지는 거라고. fx 플러스 1 마이너스 x제곱. 자, 이렇게 식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미분 가능하냐라고 물으면은 예를 들면은 요 경계에서 넣으면 되는 거지. 얘 미분하면은 f'x가 되고 얘 미분하면은 f'x-1에다가 2배의 x-1 그런 다음에 x에다가 a를 집어넣은 거죠. a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a 플러스 1 그럼 얘가 a 플러스 1 집어넣으면 a가 되고 얘가 a 플러스 1 집어넣으면 a가 되고 자, 이게 성립하면은 경계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자, 요 함수식을 이렇게 매끄럽게 쓸 수 있냐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아셨나요? 자, 요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됐으면 이제 오늘의 메인인 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 자, 굉장히 큰 조건이죠. 그죠? 자, fx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 문제를 마저 읽으면 그런 fx가 있고 어떤 상수 a가 있는데 상수야. 그런데 0하고 2파이 사이에 어떤 값이 있겠지, 그지? 그거와 모든 x에 대해서 항등식 두 개를 줬네요. 자, 두 번째 항등식이 뭐냐면 우함수네, 그지? fx가 f-x래. 즉 y축 대칭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등식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이렇게 줬네요. x에서 x 플러스 a까지 ft를 t에 관해서 정적분한 게 항상 sin x 더하기 3분의 파이다. 자, 이렇게 줬죠, 그죠? 자, 그러면은 문제 실마리를 여기서 시작할 수밖에 없겠네. a는 뭐라고 참?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은 어떤 상수. 자, 이렇게 네 가지 정보를 가지고 마저 읽어보면 닫힌 구간 0에서 2분의 a, 오케이? 2분의 a의 두 실수 bc에 대해서, 자, 그럼 저 구간에서 fx를 이렇게 줬을 때, a, b, c 값을 구한 다음에 곱해보세요. 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3번에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스타트를 걸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다루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죠. 두 가지죠. 자, 윗끝하고 아래끝을 맞춰보는데 이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같아질 수가 없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뭐였죠?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는 거죠. 이게 x에 관한 함수니까. 그럼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fx 플러스 a에서 fx를 뺀 게 코사인 x 플러스 3분의 8가 된다. 자, 요런 식이 나오게 되네. 그죠? 자, 그럼 이 식은 넘겨보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식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메인으로 다루었던 요 모양이 나왔다고. 요 모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주기함수인 듯 아닌 함수니까 도대체 a 값, 이 녀석이 얼마인지를 먼저 찾아야 돼. 얼마인지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자, 힌트가 이 녀석이 우함수란 말이야. 그죠? 우함수니까 분명히 얘는 y축에서 대칭입니다.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자,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같아지는 그 x값을 넣어볼 생각을 해야 되지. 그죠?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가 y축이라고 치면, 자, 여기가 x가 있고 여기가 x가 있고 여기가 x 플러스 a는 양수니까 이렇게 있다면 이 가운데가 0이 되죠. 그렇게 되는 x값을 찾아야 되니까 양 두 개를 더한 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평균이니까. 따라서 2x가 마이너스 a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을 하면은, 그러면은 요 값하고 지금 함수값이 같잖아. 높이가 대칭이니까. 그죠? 맞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대입해보면은 f 2분의 a가 똑같이 f 마이너스 2분의 a에다가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3분의 8가 되죠. 그죠? 그런데 얘는 우함수니까 얘랑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얘가 뭐가 된다고? 0이 되는 그 a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a가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인다고 했단 말이야. 거기에서 나는 코사인 요게 0 되는 그 a 값을 딱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찾아봅시다. 좀 옮기면은 지금 코사인 x가 어쨌든 삼각함수니까 원 하나 동그랗게 그려주시고요. 동그랗게 그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지금 저 값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파이 60도죠, 그죠? 60도. 여기가 3분의 파이야. 3분의 파이에서 a가 양수니까 음수 방향으로 2분의 a만큼 가면은 코사인이 0이 돼야 되지. 그지? 그런데 2분의 a는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냐면 파이만큼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이만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요까지지, 그지? 요게 파이니까 그 구간에서 코사인이 0이 되려면 요거죠, 요거 요만큼 움직이면 되죠,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a만큼 움직인 게 요만큼 마이너스 60도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요만큼 더 90도 더 움직이면 되는 거지. 됐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a는 3분의 2파이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니까 파이가 되니까 3분의 5파이가 되겠죠. a 값이. 오케이? 그래서 a 값 먼저 구했어요. 자, a 값 구한 거를 요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식이 나오네. x 더하기 3분의 5파이가 항상 fx에서 코사인 x 더하기 3분의 파이랑 같게 된다. 자,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주기인 듯 주기 함수가 아닌 그 함수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요 인터벌이 얼마만큼이야? fx하고 이 녀석하고 3분의 5파이만큼 인터벌이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다시 보면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거는 어떤 fx가 어떤 점 x에서 여기 3분의 5파이만큼 인터벌인 요 사이의 함수를 내가 정확하게 안다면 나머지도 다 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문제를 다시 보면은 문제에서 이렇게 줬네. 자, 닫힌 구간 0부터 2분의 a에 대해서 지금 a가 이거란 말이야. f 더하기 a. 근데 이거의 절반이야. 2분의 a니까. 그래서 2분의 a는 저거의 딱 절반입니다. 6분의 5파이라고. 닫힌 구간, 그지? 0에서 6분의 5파이만큼.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0에서 6분의 5파이만큼은 함수를 줬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눈치를 채야지. 왜 6분의 5파이 하필 절반만큼 줬을까? 오케이? 눈치챘나요? 이게 무슨 함수니까? 우함수니까. 얘가 우함수잖아. fx는 f-x. 그러니까 얘도 또 최대한 절반만 준 겁니다. 그러면은 요만큼 6분의 5파이만큼 요렇게 함수를 줬다고. 뭐라고? fx를 요렇게 준 겁니다. 요렇게. 그지? 자, 이렇게 함수를 줬으니까 여기 fx면 우함수니까 대칭적으로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만큼도 당연하게 이 구간 전체에서 뭐겠어요? fx라고. 문제에서 준 fx 이 식입니다. b의 코사인 3x 더하기 c의 코사인 5x. 자, 이렇게 줬으니까 이제 요거 다 합치면은 6분의 5파이 한 주기 준 거 맞죠? 주기는 아니지만 엄밀하게. 그지? 그러니까 문제랑 똑같이 한 사이클을 준 거야. 사이클이 좋겠네. 그럼 한 사이클을 준 거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이 나머지 사이클도 함수식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분명히 쓸 수 있어야 돼.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함수식은 어떻게 쓴다고? 얘가 메인 관점에서 fx로 보는 거지. 그럼 x 대신에 x-3분의 5파이 넣으면 되니까 여기는 f x-3분의 5파이 더하기 코사인 x-3분의 5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가 더해지니까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자, 이렇게 함수식이 써지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함수식은 요 구간에서의 함수식은 얘를 메인으로 보는 거지. 얘를. 그지? 요 두 개의 상대적인 관계에서 이거보다 더 이전 거니까 얘가 메인이라고. 그럼 여기에서 fx는 어떻게 써져? 여기서는 f의 x 더하기 3분의 5파이 이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x 더하기 3분의 파이. 자, 이렇게 함수식이 써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앞에서 개념 공부했던 것처럼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돼야 된다는 거지. 미분 가능한 함수가 돼야 되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은 fx가 여기에서 예를 들면 우함수처럼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게 더해져 가지고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이거의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좌미분계수는 저 6분의 5파이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자, 요 식에다가 6분의 5파이 집어넣고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 요거 미분한 다음에 요 식에다가 6분의 5파이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됐습니다. 따라서 자 요거 미분하면은 f'x에다가 6분의 5파이를 집어넣은 거고 같아야 돼. 미분 가능하려면. 자 요거 미분한 거지. 그러면 f'에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3분의 5파이 에다가 얘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사인에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자 요거를 만족을 해야지 미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fx를 어떻게 줬냐면은 조 구간에서 fx가 b의 코사인 3x 더하기 c의 코사인 5x니까 얘 미분하면 f'x는 마이너스 3b의 사인 3x 마이너스 5c의 사인 5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미분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b의 사인 2분의 5파이 2분의 5파이는 그냥 1이네.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c의 사인 6분의 집어넣으면 25파이 그러면 6, 4, 24 6분의 파이 그럼 사인 30도지. 그럼 2분의 1이네요. 요게 자 요거 계산하면은 6분의 5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6분의 5파인데 자 보세요. 얘가 지금 기함수라고 지금 사인에 관련된 기함수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해준 다음에 6분의 5파이 해주면 되겠네. 그치? 됐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플러스 되니까 이거 2배 해주면 되죠. 이거 2배. 그럼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2배 해준 게 요거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얘 또 계산해주면은 와 마이너스 6분의 5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3파이.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파이.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앞에 플러스가 되고 사인 2분의 파이니까 1이네 1. 자, 이렇게 식이 하나가 나오네요. 됐습니다. 따라서 하나 나온 게 마이너스 6b 마이너스 5c가 1이다. 자, 이런 관계식이 하나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돼요. 자, 이제 미지수 두 개의 식 하나 찾았으니까 식 하나만 더 찾으면 되죠. 자, 그럼 아까 조건이 자, 요거 썼고 요거 남았네. 요거 그죠? 정적분값. 자, 저거를 그대로 따오면은 A 값이 뭔지 아니까 자, 마무리 합시다. 자, 여기에서 A가 얼마 있냐면은 아까 전에 A가 3분의 5파이였지, 그지? 3분의 5파이. 여기가 3분의 5파이입니다. 3분의 5파이.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집어넣으면은 지금 3분의 5파이니까 x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 우리가 함수값 아는 거는 요 구간에서 함수값 알잖아요. 요 구간에서. 그지? 자, 요 구간에서 함수값 아니까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집어넣으면 여기까지 나올 거야. 맞죠?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를 집어넣으면은 얘가 마이너스 6분의 5파이에서 얘가 6분의 5파이가 되죠. 6분의 5파이가 되고 그때 ft가 요거 있죠. 요거. 그죠? 얘가 b 코사인 3t 플러스 c 코사인 5t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t 된 게 여기다가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집어넣으면은 6분의 마이너스 5에서 6분의 2니까 마이너스 6분의 3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파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 된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되니까 쳐다보면은 자 요 그림에서 요 구간에서 얘는 분명히 우함수예요. 우함수니까 2배 해준 다음에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로 나누면은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그럼 얘를 열심히 계산하면은 얘가 3b분의 사인 3t 그 다음에 플러스 50분의 사인 5t가 되고 거기에다가 0부터 6분의 5파이 때려주면은 그럼 얘가 3분의 b의 사인 2분의 5파이니까 1이죠. 1 됐고 그 다음에 5분의 c의 사인 6분의 25가 6분의 파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얘가 10분의 c 됐죠?
자, 여기서 두 번째 식이 나오네. 그럼 요 녀석하고 요 녀석 1번하고 연립이지, 그치? 아이고, 끝까지 속을 썩이네요. 그러면은 일단 얘가 지금 30을 곱해야 되나? 얘를 30을 곱하면은 10b 더하기 3c가 마이너스 15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또 c를 없앱시다. 그럼 얘를 5배 해줍시다. 5배. 그러면은 50b 플러스 15c가 마이너스 75가 되고, 얘를 3배 해주면 되지. 마이너스 18b 마이너스 15c가 3. 자, 두 개 더해버리게 되면은 32b가 마이너스 72.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2분의 72. 아이쿠야. 그러면은 84, 32, 89, 72. 자, b 값이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c 값은 3c가 마이너스 10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9니까 4분의 9 한 다음에 마이너스 15 해주면 얘가 4분의 90 빼기 60. 그럼 4분의 30. 이게 3c니까 약분해주면 10. 따라서 c가 2분의 5가 됩니다. 2분의 5. 됐죠? 그러면은 결국은 a, b, c 세 개 다 곱하라고 했으니까 a, b, c는 a가 3분의 5파였나?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4분의 9, c가 2분의 5. 그러면은 3, 3은 9. 그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분모가 8 되고 분자가 75가 되나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지? 그랬을 때 P 더하기 Q. 그럼 분모 분자 더하라고 했죠. 따라서 75에서 8 더하면은 정답이 83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이 좀 배울 게 많은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꼼꼼하게 연습하시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문제가 다 이해가 된 친구들은 반드시 2019년도 6월달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얘는 똑같이 나오는데 함수식을 준 게 아니라 한 구간에서 정적분 값을 준 겁니다. 그 정적분 값을 한 구간을 주면은 이 관계식에서 나머지 구간의 정적분 값을 다 구할 수 있다 하고 유사한 문제니까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